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를 본 적 있나요? 노후에 모은 돈 결국 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기사 말이죠.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평생 모은 돈,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과연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에 대해 잘못된 믿음이나 습관들이 깊이 박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노후에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6가지 중요한 이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이유를 알게 된다면 적어도 나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겁니다. 돈을 아껴서 모으기만 하고 결국 그 돈을 쓰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그런 삶이 비극인지 여러분이 바로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도 지금 모은 돈 나중에 쓰기 위해 아껴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계속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소비하며 살아가는 법, 그리고 모은 돈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나치게 절약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절약하고 아껴 쓰는 습관을 들이게 되죠.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나이가 들고 노후를 맞이하면서 더 이상 좋은 습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을 절약하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그 절약이 그들의 삶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약하는 습관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기 위한 생존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을 키울 때 집안 형편이 어렵다면 돈을 절약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습관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습관이 노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때입니다. 젊을 때는 절약이 중요한 덕목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그 습관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이제는 그 절약이 본인의 삶을 좁고 힘겹게 만드는 장애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 여유를 느끼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쌓인 모든 지출은 불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마음속에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유가 생겼는데도 돈을 쓰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껴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 계속 아끼기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쓰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아껴야 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정말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할 때 그 돈 아껴서 나중에 더 중요한 일에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결국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그 돈을 아껴두려는 마음만 커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에 돈을 쓴다면 나중에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불안감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어쩌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여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위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을 갈 돈을 아끼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그 돈은 쓸 일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돈을 쓸 기회는 언제 올까요? 문제는 그렇게 아끼고만 살다 보면 그 돈은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기기 위한 돈, 건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돈, 나중에 더 큰 일에 쓸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아끼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은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삶, 과연 정말로 우리가 원한 삶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도 소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에서 의미 있는 소비를 통해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약과 아끼는 것만큼 중요한 소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소비가 바로 나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비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평소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는 것, 또는 작은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도 즐기는 것,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소비입니다. 이런 소비는 절약의 미덕을 넘어서 행복을 만드는 소비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비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끼는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아끼고 모은 만큼 그 돈을 나를 위해 제대로 쓰는 것이야말로 나이 든 후에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아끼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을 느끼는 소비를 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아껴온 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소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나를 위해서도 소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의 노후는 한층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약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자주 변하는 수입을 받는 경우 불안함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늘 걱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노후를 위한 돈이 부족할까라는 걱정이 자주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모아둔 돈을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돈을 모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정작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감은 결국 지나치게 절약하려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 습관이 노후를 더 어렵고 고달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불안감 때문에 자신이 가진 돈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지 않도록 모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병원비로 쓸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쓰지 못하는 상황이죠.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은 병원비나 치료비 등 불안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아두기만 한다면 결국 불안함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자신의 삶을 좁고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이런 불안감이 크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쓰면 나중에 더 큰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곳,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들, 이런 것들을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껴두었던 돈이 결국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쯤엔 써보지도 못한 채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가족에게 자신이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그동안 모아온 돈을 쓰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어느 날 그 돈을 사용할 기회를 놓친 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은 돈은 단지 자식들에게 남기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떨쳐내고 나를 위해 적당히 여유 있게 소비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난다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오랜만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소소한 소비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행복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소비는 사실 불안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며 여유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불안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불안감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면서 여유롭게 소비를 하는 법을 배우면 그 불안감은 점점 작아지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아둔 돈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줄 도구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소비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이나 잠시 떠나는 여행, 또는 작은 기념일을 맞아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소비입니다. 이런 소비는 불안을 떨쳐내고 지금의 행복을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불안을 떨쳐내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여유로운 소비를 시도해 보세요. 그 불안감을 줄이면서 여유 있는 소비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떨쳐내고 나면 다음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자녀에게 모든 돈을 남겨줘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죠.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부모님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부담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부담감이 너무 크면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를 미루고 나중에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남기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식에게 돈을 남기기 위해 자신이 행복을 느낄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부담감이 계속해서 커지면 부모님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는 점점 미뤄지고 아끼고 또 아끼게 됩니다. 이때 자식들이 자주 걱정하는 점은 부모님이 너무 아껴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에 대해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지만 부모님은 그런 소비를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희생하며 아끼고 사는 모습에 오히려 미안함을 느낍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조금이라도 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욱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한다면 그로 인해 부모님의 삶은 점차 빈곤하고 불행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에게 돈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고 귀한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커져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행복을 공유하고 부모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녀에게 지나치게 희생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소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식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한 소비를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행복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모든 돈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행복을 보며 자라면 부모님의 행복이 자식에게 더 큰 선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돈을 남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여행을 통해 여유를 가지면서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자식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삶을 즐기며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남기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희생은 부모님에게도 자식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여유롭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도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여유로운 삶은 결국 자식들에게도 더 큰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모든 돈을 남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그 여유를 자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그런 행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행복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 스스로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행복을 자식들과 나누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깨닫고 나면 자녀에게 모든 돈을 남겨주려는 부담감에서 벗어난 여러분 자신을 위한 행복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이유는 돈을 써도 즐겁지가 않다는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쓰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죠. 그때는 외식을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고 그것이 삶의 활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을 쓰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왜 굳이 외식을 해야 하지? 혹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집에서 쉬는 게 편하고 어디든 가는 것이 귀찮아지며 외식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자취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계속해서 굳어지면 돈을 쓸 기회조차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소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면 결국 소소한 즐거움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하나가 즐거웠던 소비가 이제는 그저 불필요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외식을 하지 않고 새로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돈을 쓰는 즐거움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물감이나 캔버스를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체험 학습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소비를 하다 보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흥미와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경험을 통해 소소한 기쁨을 찾는 것이 돈을 쓰는 즐거움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작은 행복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을 한 번쯤 사 먹거나 가벼운 쇼핑을 하는 것도 돈을 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너무 큰 지출을 하지 않아도 작고 소소한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작은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노후의 삶은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하지만 매일매일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여행을 떠나거나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매일 작은 소비를 통해 조금씩 기쁨을 축적해가는 습관을 들이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나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느냐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 기쁘고 보람을 느끼면 그 소비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소비는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소비를 하지 않으면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돈을 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는 단지 물질적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이며 나의 삶에 활력과 기쁨을 불어넣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까지 사소한 소비를 미뤄왔던 분들,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분들에게 중요한 점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소비를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다음 이유는 무엇일까요? 5번째 이유는 돈을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은 돈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큰 목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내 돈을 남들이 함부로 쓰면 어떻게 하지? 내가 관리해야 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도는 거죠. 사실 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자주 본인에게 필요한 소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를 대비해서 쌓아놓은 돈이 많다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소비나 투자를 하는 데에는 늘 망설임이 생깁니다. 이 돈을 쓸 일이 있을까? 이 돈을 내가 쓰면 후에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소비는 미루고 계속해서 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돈을 관리한다고 해도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돈을 써야 할 시점에 돈을 아끼기만 한다면 결국 그 돈은 쌓아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소비를 미루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돈을 관리하는 것보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잘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소비는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것,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한 소비입니다. 만약 이런 소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강이 나빠져서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건강을 위한 소비는 결국 돈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이나 취미 생활도 매우 중요한 소비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은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경험을 위해서도 돈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거나 취미 활동을 위한 소소한 지출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써야 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다면 그것을 모은다고만 하지 말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한 투자를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라는 말은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쓴다는 것이 단순히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을 써야 하는 이유가 나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비를 할 때 그 소비가 내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필요한 책을 사거나 작은 강의를 듣는 것,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돈을 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방법이며 그 투자가 나중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쌓아두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나에게 필요한 곳에 쓸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와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잘 관리하면서도 그 돈을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내 삶의 가치를 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쌓아둔 돈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더 이상 변화를 시도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미루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 마음이 자주 들게 되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제 더 나은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 새로운 경험을 할 나이는 아닌가? 그렇게 현재의 삶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강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착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보는 것이나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변화들이 오히려 나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반복될 때 미래에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는 두렵고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 변화는 나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보는 것,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시도해보는 것 등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익숙하고 안정적이어서일 것입니다. 변화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스쳐가면서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는 것이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화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의미 있는 변화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집을 조금 꾸며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색깔로 벽을 칠하거나 가구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환경이 바뀌고 그로 인해 느끼는 감정이나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거나 다시 가고 싶었던 곳을 찾아가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채워줍니다. 여행은 그저 지리적인 이동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감각을 깨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행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평소에 놓쳤던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자체로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크고 대단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까운 곳으로 나가 산책을 해본다거나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다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본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작은 변화를 허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는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행복의 조각을 발견하게 만들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변화는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변화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대로 괜찮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나만의 변화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결국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즐거움을 크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돈을 아껴가며 살아왔고,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모은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은 돈을 잘 쓰고 있나요? 지금까지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이유를 되새기며 이제부터라도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칫 돈을 아끼기만 하면 결국엔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하며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소비를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작은 변화로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어떤 소비가 가장 기쁨을 줬나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가장 큰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을 쓰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우고 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되지 않나요? 그동안 자신의 소비를 되돌아보며 앞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소비를 해보고 싶다라고 느꼈다면 이 영상을 도움이 될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